예,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IPS 이재찬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AI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아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특허 이슈를 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타트업 위주로 특허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을 만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 10군데 정도 스타트업을 만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적어도 한 5개에서 6개, 과반수 이상이 딥러닝 베이스의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앞으로는 아마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이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 딥러닝 베이스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신 분들이 이제 특허 관련돼서 이제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딥러닝이 특허가 되는 부분이 있냐, 특허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되게 궁금해 하시고, 우리는 테슬라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API,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쓰는 게 전부인데, 특허가 될 부분이 있느냐, 특허를 갖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 써야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 한번 제가 경험해 본 거에 비추어서 어떤 식으로 특허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특허 얘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 분야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 흐름을 먼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산업 분야를 살펴봐야 되느냐 좀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특허는 정확히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어떤 독점적인 권리를 달라 이렇게 하는 기술 권리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좋은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만 가지고 그거를 잘 반영했다고 좋은 특허가 되기는 힘들고요. 전체적인 산업 분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특허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미리 사전에 다 돼 있어야지 좋은 특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산업 분야 흐름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특허 얘기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뭐 산업 쪽에 아주 정통한 지식을 가진 부분은 아니었어.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뭔지 조금 아실 수 있으실까요? 일견 바코드처럼 보이는데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라인이 쭉 찍혀 있어가지고 스펙트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혹시 예상이 좀 되실까요? 이게 AI 주제 세미나다 보니까 또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산업 흐름이다 보니까 아마 어느 정도 예측은 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AI 기반으로 창업한 스타트업의 애퀴지션, M&A가 일어났던 빈도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최근에 엄청 많죠. 아래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M&A가 일어났던 스타트업 중에서도 딥러닝 베이스 스타트업들입니다. 알파고가 2015년, 16년 요 사이니까요. 그 뒤에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산업 분야에서 지금도 AI 관련해가지고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서 계속 M&A를 하고 있고요. 이거랑 좀 특허랑 연관지어서 얘기하면은 그런 대기업에서 또 애퀴지션을 할 때는 특허 꼭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면밀히 검토를 하거든요. 밸류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특허 밸류에이션이 따로 같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금 M&A 돼 있는 친구들도 특허 포트폴리오가 되게 충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본 적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AI 기업들의 어떤 성장세가 폭발적이다. 그리고 특허도 그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이 출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AI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자기네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필드입니다. 말도 안 되게 모든 분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일해본 분야는 이 중에서
비전 쪽이랑 그리고 자율주행 쪽, 그리고 메디컬 디바이스 쪽, 그리고 파이낸스 재정 쪽, 그리고 이런 쪽 많이 일해봤는데요. 그런 쪽이 좀 시작을 좀 주도하긴 했는데 지금은 정말 모든 산업 분야에 침투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2019년에 한국 AI 스타트업 어떤 백서 같은 거를 발행을 했어요. 여기 보이시는 기업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AI 베이스로 하는 기업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특허를 갖는 게 과연 중요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AI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키워드가 사실은 두 개죠. AI가 있고 스타트업이 있고 일단 스타트업한테도 특허가 왜 필요한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AI를 가지고 하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AI 업체에도 AI 업체에도 특허가 왜 필요한지 이 부분이 좀 얘기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스타트업 얘기를 하면은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스타트업은 소수의 인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뛰어난 연구 능력을 가지고 기술 바탕으로 창업한 회사가 제가 보는 스타트업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딥테크 스타트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딥테크 스타트업한테 특허가 왜 필요하냐? 딥테크 스타트업에 있어서 특허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딥테크 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자사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IP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설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몇백 명 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뭐 서비스 품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기보다는 초기의 창업 아이디어의 어떤 독창성과 코파운더들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에 기대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 아이템의 그 독창성과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이제 특허가 제일 적합하거든요. 모방이 굉장히 쉬운 창업 아이템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AI 경우에는 모방이 비교적 쉬운 편이죠. 빅데이터만 잘 모으면은 내가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유사한 데이터를 모으면 금방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사 비즈니스를 보호하는데 IP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 있어서 IP가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보호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더더욱 그러한데요. 펀드레이징 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물어보세요. IR 하면은 특허는 하고 있느냐, 국내에서 뭐 등록받은 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많이 물어보시고 투자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특허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고요. 그 이외에도 초기에 이제 인건비 해지를 위해 가지고 정부 과제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가산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벤처기업 인증이라든가 뭐 산업용원 뽑기 위해서 뭐 이런 데서도 특허가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좀 주는 부분이 있고요. 더 뒷단을 좀 보면은 에퀴지션을 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M&A가 되는 경우, 아니면 IPO가 되는 경우에도 특허가 작용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M&A 될 때 보통 딥테크 기업은 특허도 밸류에이션을 같이 해서 특허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기업 가치에 그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중요할 수 있고요. IPO 가는 경우에는 특히 기술 특례 상장하는 경우에 기술성 판단의 어떤 기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IP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엑시트 전략을 IP로 좀 기술 특례 상장을 노리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M&A를 노리는 부분일 경우에는 초기부터 특허가 조금 빡빡하게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좋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특허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실제 사례가 그러한지 조금 보면은 지금 그림에 보시는 사례가
자율주행 시장 중에 제일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인 라이다 쪽 스타트업 랜드스케이핑인데요. 보시면은 아시는 기업도 있으실 텐데 예전부터 이제 라이다 산업을 이끌어왔던 벨로다인이라든지 구글 쪽에서 협업을 했던 커너지라든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노비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이 친구들 특허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커너지나 벨로다인, 라다텍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된 회사들이어가지고 이 친구들 특허보다는 비교적 좀 최근에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특허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좀 볼게요. 그래서 이노비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노비즈도 한 60 몇 건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블랙모어 같은 경우에도 한 22건, 오스터도 한 80건, AI도 한 80건, 우리나라 기업인 SOLS도 한 70건 이상 가지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카피 위주로 지금 제품 만들고 있는 로보센스도 한 중국 기업인데도 한 30건 정도 가지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원래 특허를 기존에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스타트업 쪽으로 넘어보면은 중국 기업들도 특허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도 회사 밸류에이션 하는데 특허를 점점 보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특허적인 관점에서 루미나가 제일 많이 라이다 쪽에서 특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25건 정도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특허도 많아요. 그래서 루미나 거를 먼저 조금 살펴보시면은 루미나가 2012년에 창업을 했는데 계속 특허를 많이 하진 않다가 죄송합니다. 2016년부터 특허를 시작해서 2016년 20건, 2017년 44건, 2018년엔 140건, 2019년에는 아직 이 부분은 특허가 출원하면 공개되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려서 아직 공개 안 된 건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15건 아니고 더 많을 거예요. 에스티메이션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보시면은 퍼스트 펀딩, 그러니까 시드라운드 투자를 2017년에 받았어요. 근데 투자 받는 시점이랑 특허 출원이 늘어나는 시점을 보면은 투자를 요때 받았다는 얘기는 요때 2016년 정도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요 중간 어딘가부터 이제 투자사랑 펀드레이징 하는 데 대해서 회사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높은 밸류를 받기 위해서 이때부터 특허를 좀 많이 출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특허 출원 증가 추세를 보면은 펀드레이징 하는 시기랑 얼추 맞아요. 그래서 펀드레이징 하는 금액이랑 어느 정도 좀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요. SOS랩도 보면은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펀딩 받고 이렇게 하는데 특허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보셔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SOS랩도 보시면은 2017년도에 이제 시드라운드를 받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계속 투자를 받는데 투자를 받기 전 연도에부터 이제 특허를 시작을 해서 특허를 투자 받는데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마 이런 특허가 국내 대기업이나 이런 데랑 협업하거나 공동 개발할 때도 자사 비즈니스 보호하는 아이템으로 많이 쓰였을 것으로 예측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 쪽 M&A 되는 부분에서도 특허가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2010년부터 2019년 동년 앞에서 보신 부분이랑 동년 동기간 동안 AI 관련된 스타트업이 M&A가 됐던 부분인데요. 주로 애플,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랑 페이스북에서 지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입을 하고 있는데 매입되는 건수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M&A 할 때도 특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드라이브.ai 같은 경우도 이 친구들은 이제 애플 쪽에 인수가 됐는데 이 친구들도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시스맥은 아마 페이스북 쪽으로 인수가 됐을 텐데 역시 특허가 한 20건 정도 있고요. 컨트롤 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들은 아마 구글 쪽에 인수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수된 기업들도 미국에서 특허가 다 20건 이상씩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M&A 될 때도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자사에 있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제품을 따라가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품을 따라 하더라도 기존의 원천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특허적인 장벽으로 인해 진입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M&A가 될 때는 특허적인 부분도 아주 많이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 M&A 할 때 최근에 특허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특허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창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쪽 진출해서 엑시트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은 초기부터 특허를 좀 잘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특허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례를 조금 살펴보면은 최근에 수아랩 작년에 아주 핫 이슈였죠. 작년 3분기 정도에 이제 M&A가 됐는데요. 미국에 인수가 됐는데 어떤 기업인지는 아마 다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AI 바탕으로 어떤 제품이나 이런 반도체나 이런 데 불량 찾아주는 이런 이미지 베이스의 불량 검사 이런 쪽으로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셨던 기업인데요. 수아랩도 보시면은 특허를 33건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했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회사는 스페클립스인데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피부암 진단하는 인공지능 바탕으로 피부암을 진단하는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했던 기업이고요. 역시 작년 10월, 11월 사이에 LED 마스크 만드는 셀리턴에 인수가 됐는데요. 스테클립스도 보시면은 한 70건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아는 부분인데 인수 과정에서 특허 관련해서 밸류에이션도 꽤 시어레스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기사는 메디컬 디바이스 관련돼 가지고 이미징 베이스로 어떤 암이나 이런 부분 진단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타트업 3사인데요. JLK 인스펙션, 뷰노, 루닛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3사도 특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보시면은 뷰노 90건, 루닛 50건, JLK 70건. 이런 좀 흐름을 볼 때도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특히 더 그런데요. 엑시트를 어떤 방향으로 좀 잡으시든 간에 M&A를 잡으시든 아니면 기술 통계 성장을 잡으시든 특허는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반증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지금 특허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미국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스타트업에 있어서 IP는 가장 핵심 자산, 가장 핵심인 비즈니스 에셋 중에 하나로 전통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좀 흐름이 다른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오면 올수록 아마 IR 하면서 좀 느끼실 거예요. 스타트업 IR 할 때 특허는 돼 있느냐 이런 질문이 점점 많이 나오고 뭐 투자사들 성격마다 다른데 특정 투자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허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여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IP, R&D 로드맵 같은 거를 좀 제시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등록 특허가 어떻게 권리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정량적으로 분석해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일하는 스타트업 분들한테 몇 번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투자사 쪽에서 IP 관련 대화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자리 따로 만들어서 얘기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점점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IP가 어떻게 핸들링 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봤고요. AI 쪽에도 IP 이슈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은 기존 스타트업도 특허가 중요하긴 한데요. 그게 비즈니스 아이템 분야별로 좀 다르다고 얘기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앱 구글 마켓이나 아니면은 뭐 요런 데 바탕으로 어떤 BT, IT, SNS 앱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러면 사실은 특허가 별로 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놀자라던가 아니면 직방이라던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특허가 아주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명화뱀을 만드는 리멤버다 이런 경우에도 특허가 아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좀 틀린 얘기인데, 그러면 아주 중요하게 핸들링 돼야 되는 부분이냐?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영업이 더 중요하다거나 홍보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특허는 진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부분만 좀 튼튼하게 다 쪄놓고 간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또 바이오 케미스트리나 뭐 이런 쪽 하시는 스타트업 경우에는 특허가 정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제약 분야나 이런 분야는 거의 특허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비아그라 같은 게 나오더라도 특허를 가지고 타사에서 못 만들게 만들고 한 20년 독점을 하다가 그게 풀리면은 타사들에서 제네릭을 카피약으로 만들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허 중심으로 돌아가는 업계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나 메디슨 쪽은 특허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AI 관련된 스타트업은 어느 쪽에 가깝냐? 제가 봤을 때는 메디컬 분야, 그러니까 메디슨이나 바이오 쪽 분야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좀 특허가 중요하게 핸들링되는 분야에 속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특허가 그만큼 내 비즈니스를 보호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쟁이 심하면은 나랑 비슷한 비즈니스 아이템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누군가가 이기고 지고 할 텐데, 그때 특허가 있으면은 내가 경쟁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내가 특허를 너무 소홀히 하면은 나랑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는 다른 스타트업에서 내놓은 특허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를 못하거나 아니면 특허 침해 같은 어떤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럴 때 특허가 또 있으면은 카운터 라이센싱을 하거나 이런 크로스 라이센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허가 없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리스크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허는 경쟁이 심할수록 그 가치가 커지거든요. 근데 AI 분야는 최근에 경쟁이 가장 심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 사례로 잠깐 들려드렸던 것 중에 잠깐 뒤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라이다 분야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업체들이 특허를 전부 다 굉장히 심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은 라이다도 굉장히 핫한 기술 분야, 자율주행 중에 어떤 핵심 부품 중에 하나고,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서로 특허로 인해서 침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특허로 인해 가지고 내가 경쟁적 우위에 쓸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허를 다 많이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쟁이 심할수록 특허를 많이 낼 수밖에 없고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를 가든 간에 경쟁 업체가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특허를 내가 내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특허를 내고 있는지 좀 보고 그거에 인해 가지고 내가 리스크가 어떤지, 또 내가 모방하거나 아니면 내 R&D에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어떤지 이런 부분을 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꼭지 중에 하나가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이 아직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산업이든 간에 되게 오래된 산업 분야인 경우에는 특허를 사실상 등록받기도 어렵고요. 특허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기존에 나왔던 모든 기술이 이미 특허를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권리가 만료돼 있어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건 이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측면이고요. 또 내가 등록을 받고 싶어서 어떤 특허를 내더라도, 특허라는 거는 기존에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주는 건데, 굉장히 기술 분야 오래됐으면은 나올 만한 기술은 다 나왔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만한 거리들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반대로 이제 막 이머징하는 산업 분야인 경우에는 아직 업계에 이제 특허가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행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서 특허를 받기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어떤 파생 특허나 개량 특허나 이런 부분보다는 비교적 조금 원천적인 특허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원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초기 산업 분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강한 특허를 비교적 쉽게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에 AI 분야에서는 또 특허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잠깐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AI 특허가 알파고가 조금 대두된 2016년에 바로 전년도인 한 2015년 이 정도부터 유의미하게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특허라는 거는 공개까지 18개월이 걸려요. 그러면은 2015년 한 6월 정도에 특허가 나온 거는 2017년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 현재 공개되어 있는 특허는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2019년 1월 달에 나온 특허까지 공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특허가 폭발적으로 많이 출원되기 전 단계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 기술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특허를 등록받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인데요. 최근 특허 출원 추세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사실상 원천성 있는 특허는 등록받는 게 거의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가 그래도 좋은 특허를 받기에 거의 마지막 막차로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꼭지가 하나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세 번째 꼭지는 카피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AI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 자체가 막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AI 스타트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딥러닝 아키텍처 이런 부분을 만들다기보다는 지금 막 개발된 뉴럴 네트워크 기술을 여러 산업 분야에 파생시켜서 마켓의 언맨 니즈를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세팅한 그런 선발주자적인 성격을 가진 업체가 대부분 이제 AI 스타트업들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이템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마켓 니즈를 잘 핀포인트를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 어렵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AI 스타트업들이 가진 비즈니스 아이템은 그렇진 않다. 결국은 이거는 카피하기는 굉장히 쉽다, 모방하기 굉장히 쉽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방하기 쉬우면은 사실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특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피하기 쉬운 관점에서도 AI 스타트업은 특허가 중요할 수 있다. 결국 좀 정리를 하면은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특허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있는데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특허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동안은 좋은 특허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은 좋은 특허를 갖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인 특성상 그리고 애지간한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문헌들은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따라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에 또 그런 관점에서도 특허가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쟁이 치열하죠. 예시를 좀 들고 왔는데요. 보시는 그림이 메디컬 이미징 기반으로 뭔가를 진단하는 AI 스타트업들인데요. 한국 기업도 있죠. 뷰노, 유닛, 제일기업이 있고요. 중국 기업들도 있고, 뭐 아블라콘이나 인메틱, 지브라 이런 해외 기업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타겟하는 질병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몇몇 기업들은 특정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다이거노스틱스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지만은 어쨌든 CT가 됐든 비전이 됐든 촬영을 해서 그거 바탕으로 어떤 딥러닝을 돌려가지고 질환 여부나 아니면은 앞으로의 어떤 질환 가능성,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을 프레딕션 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렇게 비즈니스 아이템이 다른 업체들이 아니고요. 보시면은 이런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죠. 경쟁이 그만큼 치열합니다. 메디컬 이미징 쪽이 워낙 치열한 분야긴 한데요. 다른 분야로 가도 사실 이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치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도 특허를 정말 많이 내요. 지브라 같은 경우에도 점점 특허를 많이 내고 있고요. 엘리틱 같은 경우에도 한 14건 정도 내고 있고요. 지브라도 한 20건 이상 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엘리틱이 특허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점점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허트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한 200건 정도, 기다도 한 이 정도의 숫자. 우리나라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죠. 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90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경쟁이 심할수록 특허를 많이 내는 게 맞고 AI 기업은 애지간한 산업 분야면은 다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AI 관련된 특허 출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특허 출원인데 사실은 한 요 정도까지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쪽이에요. 딥러닝 쪽은 아니고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KNN이라든가 랜덤 포레스트라든가 뭐 이런 쪽 부분의 특허들이 꾸준히 조금씩 출원이 되고 있다가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 좀 붐업이 되면서 최근에 특허 출원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2018년, 2019년 자료는 지금 그림에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엑스포넨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스마트폰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허 출원 추이예요. 보시면은 한 요 무렵쯤에 이제 아이폰이 나왔죠.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허 출원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보시면은 어떤 앱 기반이에요. 뭐 스케줄링 앱이라든가 뭐 게임도 포함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초기에 나왔던 뭐 생산성 앱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앱들에 대해서 특허 출원이 스마트폰 시장 초기에 이제 늘어났던 거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관련된 어떤 출원도 역시 많이 늘어났고요. UX UI 관련된 출원이 초기에는 이제 제일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죠. 이런 추세랑 지금 AI가 출원되고 있는 추세랑 초기 추세가 굉장히 흡사해요. 보시면은 일정하게 유지되다 갑자기 늘어나고 있잖아요. 비슷한데 그러면 얘네들이 요 초기 얼리 스테이지를 겪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시면은 요쯤에가 애플이랑 삼성이랑 특허 분쟁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결국 슬라이트 얼락 밀어서 잠금 해제 요 특허 가지고 특허 분쟁이 있었던 시기가 요 정도예요. 요 특허가 출원된 시기도 한 요 정도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때 출원이 많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스마트폰 인더스트리가 초기에 이제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좋은 특허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시기에 대기업들 위주로 특허 출원이 많이 일어났고 그게 어느 정도 좀 평준화되면서 그거를 활용하는 일들이 좀 생겼고요.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출원 건수가 줄고 있어요. 이때 줄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좋은 특허 내기도 힘들고 특허가 될 만한 거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줄고 있는 거거든요. AI도 거의 이런 추세를 따라갈 거예요. 그 타임 스팬이 비슷하진 않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그 자체가 아주 큰 산업 분야지만은 이게 모든 산업 분야로 확장되는 AI 정도의 어떤 컴패티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는 아니어가지고 독자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타임 스팬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AI는 타임 스팬은 좀 더 길 것 같아요. 이 라이징 커브의 타임 스팬은 좀 더 길 텐데 어쨌든 몇 년 안에 특허 출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쌓이면 좋은 특허 내기가 힘들고 원천 특허 받을 수 있는 시기는 한 요 정도고 뒤로 갈수록 좋은 특허 받기 힘들고 출원 건수도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를 가지고 창업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지금에서 1, 2년 정도 지나고 특허 출원을 해야겠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은 특허 받기 점점 힘들어질 거다. 이거는 거의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던 특허들은 사실은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아니면 PCA라든가 이런 특허들이고요.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은 알파고가 2016년이잖아요. 요 무렵부터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산업 분야별로도 엄청 지금 다양하게 출원되고 있는데 비전이 좀 빠져 있는 게 이쪽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비전이라든가 AIoT 자율주행
이런 쪽 출원이 아주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메디컬이라든가 헬스케어, 다이그노스틱 이쪽이 지금 축을 끌어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데이터 보안 이쪽 세 개, 그리고 마켓 뭐 홍보, SNS 이런 쪽, 그리고 온라인 마켓 이런 쪽도 지금 최근에 특허 출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AI 관련돼서는 모든 산업 분야가 지금 라이징 커브여가지고 2018년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한 2020년, 22년, 23년 정도 가면은 좋은 특허 받기 좀 힘든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지금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컨트들을 먼저 좀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만 건 가까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글, 알파벳이죠. 구글 가지고 있고, 퀄컴, 삼성전자, IBM 이렇게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전통적인 기계학습까지 포함된 내용일 거고요. 다시 왼쪽 아래쪽으로 오시면은 이쪽이 이제 딥러닝 약간 타겟팅된 특허, 이거는 출원 건수는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 특허의 가치예요. 그래서 딥러닝 특허에 보유하고 있는 딥러닝 특허의 가치인데 마소, 구글, 그리고 인텔, 퀄컴 이런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아주 많은 특허를 내고 있고,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는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도 계속 특허를 많이 내고 있는 추세여서 생각보다 좀 어전합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이 사실은 가치 있는 특허는 제일 많이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많이 내고 있어요. 최근에 원래는 어떤 기술 분야를 가도 중국 특허를 검색하면은 특허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거가 한 5년 전 얘기로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5년 전부터 중국에서 특허 출원을 많이 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정말 많은 특허 출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약간 뜨는 산업 분야일수록 중국 출원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AI 같은 경우는 딥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라는 키워드로 전 세계 특허를 검색하면은 중국 쪽에서 정말 많이 출원을 하고 있고요. 조금 미국이랑 다른 점은 미국은 대기업 위주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대기업 위주라기보다는 되게 많은 업체들이 조금씩 낸 게 좀 모여 있고, 그리고는 이제 대학교나 국가 연구기관 중심으로 특허 출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살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쪽에는 좋은 특허들이 정말 많은데 중국 쪽에는 좋은 특허들이 정말 많지는 않아요. 정말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간히 좋은 특허가 섞여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가 일본이고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유의미할 정도로 특허 출원이 꽤 많죠. AI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달라요. 미국 쪽이랑 한국 쪽 특허 출원 느낌이 좀 다른데, 미국 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원리나 뉴럴 네트워크의 스트럭처, 아키텍처 그 자체에 대한 특허가 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 딥러닝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들이 좀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섞여 있는 형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 자체, 그 기술 자체에 대한 특허는 거의 없고, 이 특허가 이제 대부분 뉴럴 네트워크를 어떤 기술 분야에 이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특허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우리나라가 뉴럴 네트워크 관련돼서 좋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빨라요. 어떤 원천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데는 약간 늦을 수 있는데, 그런 기술이 새로 나왔을 때 이거를 바탕으로 재빠르게 이게 필요한 산업 분야에 딱딱 적용을 해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앞에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지금 붐업이 돼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고, 좋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에 지금 와 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특허는 일단 내가 좀 자리 잡고 투자도 좀 받고 기술 개발도 좀 완료되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타임 윈도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시기에 가지고 있는 컨셉에 대해서 먼저 특허 출원을 빨리 내놓으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스타트업이 특허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지금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메디컬 이미징 디바이스 업체들 보는 것처럼 굉장히 심하다. 두 번째로는 지금 산업적으로 얼리 스테이지고
굉장히 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특허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타임 윈도우에 지금 있는 상태이다. 세 번째로 이제 카피가 쉽다. 보시면은 뭐 인터넷 구글링 간단히만 해봐도 아주 쉽게 나오고 아주 뭐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 구조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요거 이용해서 사업하시는 부분들도 많으시죠. 그렇다면은 이거 뭐 내가 이거 텐서플로우 이용해서 했으면은 내 아이템을 상대방이 어떤 건지 알게 된 순간 상대방도 텐서플로우 이용해서 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기탁 같은 데 뒤지면은 조언도 많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었나요? 페이스북 쪽에서 그쵸. 페이스북 쪽에서 나왔던 논문인데 이제 단순하게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픽셀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픽셀이 같은 오브젝트여도 구분돼가지고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파노프틱 세그멘테이션 등 관련 논문이죠. 이런 논문도 실시간으로 계속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딥러닝 아키텍처 자체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은 결국 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바탕이고 이렇다면은 모방이 굉장히 쉬울 수 있다. 이거는 뭐 대부분 동의하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특허가 되는 거냐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다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내가 AI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은 특허를 빨리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경쟁이 심하고 지금이 낼 수 있는 최적의 시기고 모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지금 특허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AI를 이용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